정말 탐정이 순기능 역할을 한다고 하는 부분을 이 기회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화라산처럼 타오르는 탐정이 될 수 있어요. 네네네. 이 프로페셔널한 짝, 전문적인 직업으로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제 탐정이 하는 일이 되게 많잖아요. 실종신고, 교통사고, 뭐 개인 간 폭력, 분쟁 이런 것들이 많은데 실종신고 관련해 가지고는 탐정들이 어떤 활동을 하나요? 사실 이제 실종신고하는 경우에는 경찰이나 공공기관에 있어서는 이제 그 국가의 그 정보를 활용해서 강제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 범죄와 연루된 것만 주로 하시죠. 여러 가지 그 국가기관의 영장이라든가 사실조회를 보내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데 사실 실종신고가 이제 채권 채무관계도 있고 치정관계도 있고 또 실제로 어떤 피해를 준 상태에서 본인이 종족을 감추는 경우가 있어요. 아, 자발적 실종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제 탐정이 의뢰를 하게 되면은 자료를 어느 정도는 이제 의뢰인에게 받아가지고 사실 뭐 통신 수사나 CCTV 수사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탐문에 의한 발품팔이 추적이 시작이 되는데 이게 또 요즘은 구글링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활용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SNS 같은 걸 추적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종 신고는 오히려 수사기관이 연간 한 10만 건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공권력이 미치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네요. 그런데 탐정은 사안에 따라서 굉장히 빨리 소재라든가 그런 행동 패턴을 읽어낼 수가 있다고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특수 기법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안 되고 이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법적 테두 내에서 조심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교수님, 그리고 요즘에 그 한문철 변호사님 그 유튜브 때문에 거기도 출연을 했었는데 나 봤습니다. 근데 교통사고 관련해서 요즘에 분쟁이 많잖아요. 보건 탐정이 또 어떻게 개입을 하나요? 사실은 지금 교통사고 관련해서는 경찰이 굉장히 진화된 기법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 사고가 나면은 그 사고 기록이 자체 돼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보통 그 블랙박스가 없는 사고는 서로 분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겠네요. 이럴 때 탐정이 의뢰가 되면 현수막을 걸어서 목격자를 찾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버스라든가 택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진출을 해가지고 블랙박스도 확보하는 경우가 있어요. 버스나 뭐 지나가는 다른 차량 말씀하시는 그건 뭐 거죠? 경찰이 하지만 경찰이 워낙 많은 그 의뢰가 들어오기 때문에 미처 못하는 경우 이게 이제 특별하게 정말 내가 억울하다라고 하면 교통사고 현장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탐문 수사 내지는 조사도 하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지금 교통사고 탐정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그럼 교수님은 교통사고만 전문으로 하는 탐정을 좀 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전문으로 하는 건 아닌데 그 교통사고 관련한 이런 파트하고 그다음에 보험회사의 추적반 이런 분들이 나와서 교통사고 관련한 억울한 의뢰인에게 그 해결해주는 그런 것도 제가 사실 봤습니다. 아, 보험하고 연결이 좀 많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그러면 이제 교수님 주변에 탐정들 정말 많이 보시잖아요, 현장에서. 그러면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업무는 좀 몇 가지 추리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틀리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경남에 있는 산단, 산업단지 산단 있죠. 그다음에 경기도의 그 일부에 있는 그 서남부 지역의 산업단지 여기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기업 탐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큰 사건이 있었죠. 오스템 임플란트 사건, 대양전기 사건, 심지어 구청 공무원이 뭐 6, 7년에 걸쳐서 1000억대, 2000억대를 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게 이제 앞에 제가 말씀드린 위기관리 차원의 탐정하고 연계가 되면 사전에 위기관리를 하게 되고 또 피해가 진행 중인데 이걸 파악을 해서 큰 피해로 가는 걸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산업단지나 기업이 많은 곳에서는 이 기업 탐정 의뢰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현장 조사, 그 다음에 임직원 관리에 대한 이 비조사, 문제죠. 그 다음에 앞에 제가 말씀드린 회의 추적 있죠. 회의 출장할 때 누구를 만나고 어디서 숙소를 정해놓고 이런 부분이 이제 평판조사 개념이 이게 들어와요. 내부적 평판조사죠. 그렇죠. 근데 그게 나중에 라이벌 회사의 임원하고 만나는 게 노출이 돼가지고 안 되죠, 그럼.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체크가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앞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이혼 전문 변호사 관련한 불륜 추적, 이혼 소송에 대한 사전 채집, 그다음에 상간남 상간녀에 대한 증거 확보. 이것도 지금 도심 같은데 특히 서울 지역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거죠. 거의 아마 의뢰의 그 한 40% 정도를 점한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이버 범죄도요, 의외로 많이 들어와요. 사이버 범죄도요? 사이버 범죄가 어떤 거냐면은 경찰이 신고도 하지만 본인의 어떤 그 명예라든가 이 보안상의 이유로 이 사이버 의뢰를 하는데 이 디지털 포렌식 있죠. 이런 부분하고 이제 합쳐져 가지고 신고가 들어오는 거고요.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경제사범인데 사기사건입니다.
아, 맞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경찰이나 검찰이 그 사기범들을 현장에 나가서 추적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럼 고소를 해놓고 출석을 하지 않고 이제 도주를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의뢰인들에게 자료를 받아가지고 경제사범, 사기 범죄에 추적을 하는데 요즘 뭐 리딩방 사건이나 코인 그다음에 그 주식 이거 관련해서도 특화된 그런 의뢰가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뭐 얘기하다 보면 끝이 없는데 앞에 말씀드린 기업 탐정 중에서도 뭐 상표법 관련한 거라든가 뭐 불공정 거래 행위 이런 것도 이제 상당한 그 성과를 내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산업 스파이 같은 것도 네, 요즘에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기술 유출 관련된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좀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 지금 탐정이라는 거 옛날에 불법 흥신소나 신분증 때나 대행업소를 생각하는 분들은 아예 얘기가 안 돼요. 얘기 안 돼요.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그 소위 글로벌화 시대에서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그 엄청나게 큰 처벌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인식이 전환을 하실 필요가 있고 정말 탐정이 순기능 역할을 한다고 하는 부분을 이 기회에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교수님, 저도 이제 뉴스위크를 우연히 이제 해외파를 봤더니 영국에서 제일 돈 많이 버는 10대 직업 중에 하나가 반려동물 탐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이게 좀 게시가 됐나요? 지금 반려동물 탐정은 실질적으로 진화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일부 탐정업을 하는 분에게 반려견이나 반려묘 고양이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 이걸 좀 찾아줬으면 하는데 그것도 상당히 성과를 내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활성화는 안 돼 있는데 특히 도심 지역에서 도난 내지는 분실되는 경우가 있어요. 반려묘나 반려견을. 이럴 때 평생 가족이라는 개념인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포스터를 붙이는 경우인데 이건 한계가 있거든요. 예, 맞죠. 많이 봤어요. 그런데 탐정은 어떻게 하느냐? 스킬적으로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죠. 현장에서 행동 패턴을 쭉 읽어가지고 반려동물이 어느 선에서 사라졌는지를 사실은 발품팔이 하면서 CCTV를 협조를 얻어가지고 불과 한 일주일 만에 찾아가지고 울고불고하는 아이들을 웃게 만드는 특히 여성분들이 굉장히 그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잖아요. 네. 그걸 찾아드렸는데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평생을 탐정, PR하고 홍보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한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소중한 가족을 찾아줬어요. 그래서 지금 반려묘나 반려견, 반려동물에 대한 탐정도 사실은 체계적으로 만약에 이걸 시스템화 한다고 하면 상당한 수익이 되는 구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반려동물 탐정을 직접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의뢰 건수 되게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많겠죠. 광고도 아예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반려동물 전문 탐정이라고. 전문으로만. 그럼 교수님 그거 말고도 이제 학교 폭력 관련된 전문 탐정도 요즘 학교 폭력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학교 내에서의 학폭이라든가 학교에서 모두 이제 그 관장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하나는 뭐냐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다 할 수 있어요. 온라인은 뭐냐? 아이들이 학교 후에 동태를 관찰을 해보는 겁니다. 학교 이후에 뭐 예를 들어 린치를 가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확인해 낼 수가 있고요. 뭐 그 부분은 또 학교의 허락을 득해가지고 피해자 쪽에 정보 공유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하면 학교에서도 협조를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공식적으로 하면 돼요. 그거는 이제 부모가 요청을 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꼭 변호사가 아니라도 탐정이 할 수가 있거든요. 또 하나는 이 이제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입니다. 온라인이요. 지금 사이버 그 폭력이 초, 중, 고등학교 굉장히 심합니다. 사이버 불링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사이버 불링. 심지어 초등학교 6학년이 사이버 불링으로 인한 투신 자살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잖아요. 극단적 선택. 그래서 이 부분을 인식하는 부모들은 사이버 폭력에 대한 굉장히 그 트라우마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기초조사에서 의뢰를 받아가지고 가해를 가려내면은 학교에서 이 자료 제출했을 때 뭐 등교 정지, 그 다음에 전학 조치, 애기는 학급 조정 이런 것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혹시 지금 그 초중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사이버상에 피해가 있다고 하는 부분을 우리 모두의 탐정 시청자가 보고 계신다고 하면 나중에 위기 관리는 사이버 탐정에게 의뢰하시면 학교 폭력에 충분히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요즘에 그 여성 탐정들의 역할이 좀 되게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 탐정이 이제 많진 않아요. 대학에서 유아교육과 학사 자격을 취득을 해가지고
뭐 해외 나갔다가 우연히 탐정에 대한 관심을 갖게 돼서 네. 보육교사를 사퇴를 하고 네. 그다음에 탐정에 도전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여성 탐정은 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뭘까요? 소위 말하면 그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의뢰인들로부터 굉장히 신뢰를 얻는다라는 거죠. 그 성차별 아니에요? 왜 여자 그러니까 뭐 탐정을 이게 젠더 신뢰해요? 논쟁이 아니고 남성 대표보다는 여성 탐정을 훨씬 신뢰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잘 들어주고 잘 얘기해 주시죠 일단. 네, 그리고 아주 뭐 네. 정서적으로도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성 탐정이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 특히 여성이 타겟을 향해서 추적하는 부분은 의심을 사지 않는 장점이 있어요. 아 그러네요. 그리고 또 하나 여성이면. 카멜레온 기법이라 그래가지고 변장술에 있어서 네. 남성보다는 여성이 훨씬 더 다양하게 변장술에 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추적이라든가 동향 관찰이 훨씬 쉽다. 그다음에 섬세하잖아요.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 쪽이.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래서 여성 탐정을 찾는 의뢰인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러면 플러스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탐정 자격 교육 과정을 가면 여성분이 좀 많으세요 요즘에? 네, 상당히 늘어나고 있죠. 많은데 이분들한테 왜 오셨어? 이렇게 제 거꾸로 여쭤보면 좋아 보여서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자격증만 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구체성을 가지고 선배로서 좀 말씀해 네. 주실 게 있을까요? 이게 좋아 보여서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뭐 코나이나 셜록 홈즈라든가 그렇죠. 굉장히 예. 많은 어렸을 때부터 그 예. 느끼는 환상이나 예. 판타지가 예. 있거든요. 예. 판타지예요. 근데 이걸 판타지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네. 이 프로페셔널한 짭 전문적인 직업으로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성으로서 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여성이 피해를 입은 여성 의뢰인들 사건, 그렇죠. 그다음에 여성이 CEO로 있는 기업 대표인 경우, 네. 그리고 해외 추적 같은 경우도 현장에 있는 정보원과 접촉하는 부분도 여성이 훨씬 더 디테일하게 잘 한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안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탐정 영역에 도전해가지고 전문화된 그런 직업인으로서 거듭나야 되겠다. 네. 그런 목적의식이 분명하다고 하면 탐정에 도전하셔가지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경기도 서남북군에서 그 여성 탐정 한 분이 굉장한 13명의 직원을 데리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이분의 수익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 이분 같은 경우는 그 관할 지역에 중소기업체가 한 2, 3천 개 있어요. 아. 그런 곳을 파고 들어가지고 여성 탐정의 역할이 톡톡히 하고 있고 또 상당히 명성을 떨치고 있는 이런 파트이기 때문에 뭔가 특화된 그 영역에 도전하게 되면 여성으로서 남성들보다 훨씬 잘할 수 있다. 교수님 그럼 끝으로 이제 그 탐정 산업에 지금 종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뭐 탐정도 하고 계시고 네. 컨설턴트도 하고 네. 계시고 교수님도 하고 계신데 앞으로 이제 탐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뭐 일반인이나 탐정 후배들이나 그분들한테 말씀해 줄 수 있는 거 한마디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탐정은 그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의 킥 시리즈 연재 보도가 아니라도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탐정이 될 수 있어요. 네네네. 뭐 앞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합법화 틀이거든요. 네. 그리고 국회에서도 좀 계류가 돼 있고 발의가. 그런데 이게 통과가 안 돼도요. 이제 그 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 삭제가 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입법, 불법, 탈법을 하지 않으면 탐정 산업이 도전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요건 반드시 아카데미 탐정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이제 염건웅 교수하고 계시는 가톨릭대학교 학부도 생기고 최고위 과정도 이제 탐정 관련 있지 않습니까? 이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건 현재는 민간 자격이지만 자격 기본법에 의한 라이센스입니다. 이건 민간 자격이지만 국가에서 주는 자격과 동일합니다. 법에 의해서 일정한 훈련을 교육을 마친 사람에게 자격증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자격을 취득을 해야 되고요. 이왕이면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앞으로 그 탐정의 CEO나 오너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측면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반드시 특화된 어떤 영역에 대한 도전을 할 때는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스킬적인 문제거든요. 네. 그냥 탐정은 너도 나도 다 한다고 하면 이거는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영역에 있어서 뭐 기업 탐정이나 평판 탐정이라든가 뭐 사이버 탐정이나 여러 가지 그런 형태의 탐정업에 대한 특화된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거기에 적합한 장소, 여러 가지 시장 조사 이런 걸 거쳐서 하고 그리고 뭘 해야 되냐면 반드시 불법이나 입법, 탈법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 그래야 됩니다. 이 부분을 하지 말아야 지역에서 명성을 떨치고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명성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립니다. 진짜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하고 길게 좀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백기종 교수님 겸 전문 탐정하고 말씀을 나눴고요. 다음 시간에도 정말 유익한 탐정 관련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